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안채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부쩍 추워진 날씨처럼 경제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시장이 움츠러들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높은 물가와 금리로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장사를 접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져서 빈 가게도 늘고 있다는데요. 내년에는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는 이 코로나19만 사라지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상황이 좀처럼 괜찮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고물가에 소비자의 지갑이 닫혔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연말이면 회식과 모임으로 분주한 성수기라 좀 기대해봤지만 이마저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수익성이 악화한 기업들이 각종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회식도 예전 같지 않고요. 소비자들도 지출에 부담을 느끼면서 연말 모임도 줄어들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부터 늘어났던 이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여전히 줄지 않고 있잖아요. 네, 자영업자 가운데 3개 이상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올해 2분기 말을 기준으로 약 178만 명입니다. 대출 잔액이 약 744조 원인데 이 중 13조 원이 연체됐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연체액은 1년 전에 2.5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영업 부채가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 때처럼 눈덩이 구르듯 커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이 줄어들기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상황이 계속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회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어려운 한 해를 보낸 탓일까요? 내년 경영 환경도 긍정적으로 보는 소상공인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달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제조업종 등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요. 소상공인의 92.5%가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악화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전망은 7.5%에 그쳤습니다. 네, 굉장히 좀 암울한 전망이네요. 자, 그만큼 현재 겪는 어려움이 내년에도 개선되는 건 어렵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신 거네요. 네, 소상공인들은 올해 가장 큰 경영 부담 요인은 원자재와 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였습니다. 3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인건비 상승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원하는 만큼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또 앞에서 짚어봤듯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또 3위는 고금리와 대출 상황 부담이었고요. 이외에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실제 매출액에서 이런 비용들을 제외하고 나면 손에 쥐는 이득이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실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상공인의 월 평균 매출액은 4,610만 원이었는데요.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에 영업이익은 507만 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월 평균 289만 원이 빠져나가면서 순수익은 절반 이하인 218만 원에 그쳤는데요.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타격이 큰 숙박, 음식점 종사 소상공인들의 월 평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을 훌쩍 넘는 660만 원이나 됐습니다. 네, 사실상 매달 적자를 보는 상황입니다. 빚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1년 이내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은 82.9%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만 계속 쌓여가고 있다면 이 폐업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폐업 대신 버티는 걸 택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중기중앙회 분석을 보면요. 대부분 취업이 어렵거나 노후 대비 등을 이유로 한 생계형 창업이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소상공인 창업의 91.1%가 생계형 창업으로 나타나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생계형 창업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수입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폐업하는 것보다는 좀 힘들더라도 버티는 걸 택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첫 번째로 금융 지원 등을 위한 경영 위기 극복을 꼽았고요. 2위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디지털 전환 지원을 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밀 경쟁 구조 개선, 폐업 및 재기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네. 기업들도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 한국경영자 총협회의 내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를 보면요. 내년 경영 계획을 세운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현장을 유지하거나 긴축 경영에 나설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을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17.7%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모가 큰 기업들조차 마찬가지의 상황인 거네요. 네, 긴축 경영 응답 비율은 지난해 조사보다 16%포인트 증가했는데요. 눈여겨볼 지점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긴축 경영을 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52.3%로 지난 조사보다 무려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긴축 경영을 하겠다는 답변은 26.3%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300인 이상 기업에서 긴축 경영을 계획한 곳이 지난해보다 무려 4배 이상이나 늘었습니다. 최근 줄지어서 이어지고 있는 이 희망퇴직 바람과도 무관하진 않겠네요. 네, 해당 기업들은 긴축 경영 시행 방안 첫 번째로 회사 전체 차원의 원가 절감을 꼽았는데요. 최근 대기업들도 출장비를 줄이고 임원과 팀장의 복리후생비와 활동비 등을 줄이는 곳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력 운영의 합리화였는데요. 최근 실적 부진을 겪는 기업들이 하반기부터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면 현상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신규 투자 이런 건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영업이익이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전망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올해보다 더 이익이 감소할 거라고 보는 곳도 27%나 됐고요. 그렇다 보니 당장 채용 역시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업 10곳 중 3곳은 채용을 줄이겠다고도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건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아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내다본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올해보다 0.7%포인트 높아질 걸로 봤는데요. 하지만 30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오히려 긴축 경영 기조가 증가했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이 내년에도 지속될 거란 우려가 더 큰 건데요.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한 행보는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고 시대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여기저기서 한숨이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년에 대해서도 핑크빛 전망보다는 암울한 전망이 더 많은데요. 2024년 새로운 반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채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